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수십 발이나 맞았습니다. 핵시설이 불탔고 혁명수비대 기지가 박살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란이 반격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된다. 3차 대전이 터진다는 뉴스는 연일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란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핵무기가 있다며 해협을 막겠다며 그렇게 으르렁대던 나라가 왜 막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게 이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인구 9천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핵무기 개발설이 수십 년째 세계를 긴장시켜왔고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으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발이 묶입니다. 이 카드 하나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수십 년간 큰 소리 쳐왔습니다. 미국 대통령들도 이란 앞에서는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사일 수십 발을 얻어맞았습니다. 핵시설이 타들어갔고 혁명수비대 정예부대가 박살났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구겨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쏘든지 해협에 기뢰라도 깔든지 최소한 강경한 성명서라도 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란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맞고 입 다물었습니다. 마치 때리지 말라고 두 손 번쩍 든 사람처럼요. 전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무서워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란은 40년 넘게 미국과 정면으로 으르렁거려온 나라입니다. 대항마 미국을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게 연례 행사인 나라입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맞으면 때리고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게 이란의 방식이었습니다. 2020년 미국이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했을 때도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이란이 이번엔 왜 완전히 달랐을까요? 혹시 핵무기를 아끼고 있는 걸까요? 더 큰 반격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충격적입니다. 이란은 반격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못한 겁니다. 주먹을 들어 올릴 힘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나운 호랑이인데 속을 열어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굶주린 짐승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이란의 힘을 이토록 빼놓은 걸까요? 정답을 찾으려면 이란이 그토록 자랑해온 두 가지 무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란 하면 떠오르는 공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핵폭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이란이 핵을 터뜨리고 전 세계 석유를 인질로 잡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200불, 세계 경제 대란, 3차 대전까지 온갖 공포가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숫자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카드는 실체가 없는 빈 깡통이었습니다. 먼저 핵무기입니다. 북한과 나란히 놓으면 이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확보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본토 한복판까지 때릴 수 있는 핵 투발 수단을 손에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북한 앞에서는 함부로 군사 옵션을 꺼내지 못합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애를 씁니다. 반면 이란은 어떨까요? 60% 농축 우라늄 450kg이 전부입니다. 핵폭탄을 실제로 터뜨리려면 최소 90% 이상으로 농축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형화된 기폭장치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이란에겐 둘 다 없습니다. 설령 농축을 더한다 해도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핵 위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블러핑, 한마디로 허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어떨까요? 이 좁은 물목의 가장 좁은 구간은 5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틈으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오갑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에 원유가 전부 이 길을 지나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란이 막으면 대란이죠. 문제는 실행 능력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 해군 주력 함정 상당수가 197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오함대는커녕 주변 걸프 국가 연합 함대와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해협을 막겠다는 건 미국만 적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석유가 필요한 유럽, 일본, 한국, 중국까지 전부 적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홀로 싸우겠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결국 이란의 두 카드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풍이었습니다. 진짜 급소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굶주림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 경제는 숫자만 들여다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세계은행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란 리알화 가치는 지난 5년간 44%나 폭락했습니다. 공식 인플레이션은 62%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진짜 물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식료품 가격만 따로 떼어보면 무려 99%가 올랐습니다. 1년 전 10,000원이던 쌀 한 포대가 지금은 2만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만 2배로 뛰었습니다. 테헤란 시내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형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입품은 미국 제재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산품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춘 곳이 수두룩합니다. 은행 ATM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지만 정작 기계 안에 현금이 없습니다. 은행들은 하루 인출 한도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3만 원 수준까지 낮춰버렸습니다. 한 달 월급을 전부 찾으려면 한 달이 꼬박 걸리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중산층마저 하루 한 끼를 걸러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이란 정권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미국 폭격기가 아닙니다. 9천만 국민의 분노입니다. 2019년 휘발유 가격 인상 하나로 전국 1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완전히 끊고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쐈습니다. 공식 집계만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엔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단속 중 사망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가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굶주린 군중이 분노를 품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나리오. 미국 항공모함 10척보다 무섭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국민이 버텨줘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란의 손발을 묶은 건 내부 사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에겐 생명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석유입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사주는 나라가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현재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약 3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베이징에서 테헤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 속에서 이란 경제를 간신히 굴러가게 만드는 유일한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중국이 밸브를 잠그는 순간 이란 경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해관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폭등합니다. 언뜻 보면 산유국인 이란에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 이상을 들여옵니다. 기름값이 2배로 뛰면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비가 치솟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이란의 무모한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건드리면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요. 2026년 봄, 미국의 공습 직후 베이징에서 테헤란으로 긴급 전화가 갔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공식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해협을 건드리면 당장 돈줄을 끊겠다.
이란 입장에선 중국의 경고는 미국의 폭격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도 돈줄이 끊기면 정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강경파여도 베이징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란의 외교적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 맞서려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국이 가만히 있으라고 팔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적을 때리고 싶어도 후원자가 등 뒤에서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란을 외면한 건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중동, 같은 무슬림, 같은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아랍 형제들은 이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란이 제발 조용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중동의 오일 머니 국가들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탈석유 경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프로젝트가 네옴시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울 면적의 40배가 넘는 초거대 미래 도시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발표된 예산만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6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원래 계획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사우디로서는 남은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판에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 한 발이 두바이 고층 빌딩에 떨어지는 순간 중동 전체의 투자 매력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네옴시티고 뭐고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 싸서 떠나고 관광객은 발길을 끊습니다.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중동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오래된 앙숙입니다.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은 예멘 내전에서 각각 다른 편을 지원하며 대리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국의 중재로 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과 싸우는 것보다 이란을 조용히 잠재우는 게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겉으로는 아랍의 단결을 외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란이 쥐 죽은 듯 가만히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랍 국가들은 미국 편도 이란 편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지갑 편입니다. 이란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026년 봄, 미국은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미국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진짜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미지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 제재로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혁명수비대 시설, 미사일 기지, 핵 관련 시설에 직접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격을 가했다며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진짜 목표였던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여전히 건재했고 혁명수비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인구 9천만 명에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 수십 년간 전쟁을 대비해온 나라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만 명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 미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중동 수렁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한 건 제한적 타격 후 빠른 철수였습니다. 화려하게 폭격하고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곧바로 발을 빼는 겁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었는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에 트럼프의 결단, 강한 미국의 귀한 일에는 헤드라인이 뜨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무대 위에서 으르렁거리는 연극을 한 뒤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 진짜 손해본 쪽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유럽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병력을 보내라, 함정을 보내라, 최소한 지지 성명이라도 내라.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영국 정도가 형식적인 지지 성명을 냈을 뿐 독일과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나토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가장 큰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유럽은 미국의 변덕에 시달려 왔습니다. 나토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독일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파리 기후협약 일방적 탈퇴까지 동맹이라기보다 거래 상대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자기 필요에 따라 전쟁을 시작하고 끝나면 혼자 승리를 선언합니다. 유럽은 언제나 뒷수습만 떠맡는 구조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자 유럽 지도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유럽의 계산법도 달라졌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유럽입니다. 난민이 물밀듯 몰려오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테러 위협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때 유럽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악몽 같은 경험 때문에 유럽 지도자들은 중동 개입에 극도로 신중해졌습니다. 미국이 불을 지르고 떠나면 그 불길을 끄는 건 언제나 유럽의 몫이었으니까요. 이제 유럽은 독자 국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분데스베어 현대화에 1천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독자 방위군 창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습니다. 이란은 꼬리를 내렸고 미국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유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뉴스 헤드라인에서 중동은 슬슬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남긴 파장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겉보기엔 끝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균열입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 국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무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역대급 기회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도 줄을 섰습니다. 미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무기 다변화가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K 방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도 있습니다. 중동 불안정이 지속되면 해외 건설 수주에는 타격이 갑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 UAE, 이라크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해왔습니다. 전쟁 위험이 고조되면 투자가 얼어붙고 기존 프로젝트도 지연됩니다. 방사는 호재, 건설은 악재 같은 사태가 산업별로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라면 이 구조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결국 이란 사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극화 시대, 당신의 자산은 어느 축에 기대어 있습니까? 세계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분산된 구조입니까? 미국만 믿고 따르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유럽도 중국도 각자 도생을 선언한 지금 한국도 정교한 균형 위에 서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함께 읽어야 할 때입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무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뉴스의 이면을 가장 먼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